만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지는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죠. 새정치민주연합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당원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는군요. 예, 퇴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YTN이 상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YTN 라디오 28일부터 상암에서 방송을 합니다. 예, 상암시대 개막을 준비하면서 출발 새아침이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 티켓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 난쟁이 피터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듣고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계양부터 송내, 도리에서 수암터널, 하기에서 청계 요금소까지 모두 14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구리부터 상일 사이, 그리고 서하남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까지 15구간 정체인데요. 이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교통량이 많고요. 통일로 홍은에서 독립문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미아 상계권의 도봉로나 동서문로 소통 상황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동일로도 영동교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옆에 성수대교와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주춤합니다. 과천에서 사당 진입하는 데는 남태령부터 이수역 쪽으로 주춤합니다. 그래도 반대편 과천 쪽으로 나가는 길 오늘은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어제도 크게 하락했군요. 예,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바이오주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보다 166.84포인트, 1.02% 떨어져서 16,245.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8% 빠졌고요. 지난 4일 2.6%나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도 어제 1.16%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지난 3거일 동안 4.6%나 떨어졌는데요. 이 같은 하락률은 2011년 1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 등이 없는 가운데 지난주 나온 기술주와 바이오주 고평가 우려로 이들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위터와 테슬라 모터스는 각각 1%와 2%대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또 제약업체의 말링크로스의 주가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주 급락했던 페이스북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0.35%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초 2개월 때 페이스북이 25%나 급등했고 바이오 ETF가 16% 가까이 올랐다면서 8일 시작되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는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금융주 등 다른 부분으로 일부 전이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바이오 기술주가 크게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 나스닥 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보다 1.61포인트, 0.08% 상승해서 1989.7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6.21포인트, 1.11%나 떨어져서 554.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기술주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가 6% 넘게 떨어졌고요. NC소프트가 5% 내리는 등 게임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주인 메디톡스도 4% 내렸습니다. 기술 주식은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그 자산이나 이익 규모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에서 계속 찬바람이 불어올 경우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요즘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떨어졌더군요. 최근 한 20원 떨어졌는데 최근 몇 년간 이 가장 최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환율이 전날보다 1.9원 내려서 1,055.4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1,050.6원까지 떨어져서 1,050원 선을 위협하게 됐는데요. 지난달 21일 그 1,080.3원에서 약 30원이나 하락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은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7일간 우리나라 주식을 약 2조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환율이 더 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대내나 대외 요인 모두 환율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대내 요인으로는 그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동안 환율 상승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던 그 신흥국들의 불안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로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신흥국 불안이 재발하지 않으면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작년 걸로 받은 배당을 송금을 해야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내년 예정돼 있는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도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 지난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1000여 군데 불법 대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 금융감독원이 중국에 나가 있는 국내 은행들 현지 법인을 상대로 대대적 검사에 나선다면서요. 뭔가 또 잡힌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IBK,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그 중국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그 중국 현지 법인에서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부실 대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 6개 은행은 중국 내 모두 76개 점포와 15조 원의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최근 이들 현지 법인의 그 연평균 대출 증가율이 평균 20-3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67%에 달하는데요. 금감원은 그 국민은행 독거지점처럼 부당대출이나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번종을 통해서 현지 법인 실태를 정밀 실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음주운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대리기사를 다들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들 보험 있다고 광고들을 하는데 그 대리기사 보험 이 사람하나 하는 보험이라면서요? 네, 대리기사들이 몰다가 그 사고가 나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이 그 대리기사 보험이 많이 해소를 해왔는데요. 실상 사고가 날 경우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업체의 그 보험 가입 광고 등을 보고 쉽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그 대리기사가 가입하는 보험들은 일종의 자차 보험이어서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통상 한 30-40만 원 가량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예컨대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오면 대리기사가 자기 부담금 30만 원을 정비업체에 입금을 해야 보험의 적용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대리기사가 이렇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차주가 결국 수리비를 부담하는데요. 벌이가 많지 않은 대리기사들이 그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적어서 차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술을 드시지 않거나 또는 술을 드시는 날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결국 술을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 손윤재 선수가 리스본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리듬 체조 사상 처음으로 4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죠. 이 손윤재 선수로 인해서 리듬 체조가 관심이 높아졌고 또 리듬 체조의 인프라도 좋아졌습니다. 한 선수의 이런 성공이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 도약을 꿈꾸는 빙상 종목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기다리는 빙판 위의 선수들, 바로 아이스하키 선수들입니다. 아이스하키 독립리그가 지난 5일 고척동 제니스 링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이스하키도 독립구단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며 인기 종목으로 부상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독립리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프라이드 오브 식스 김홍일 대표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아이스하키는 겨울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들이 아이스하키 경기 룰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매년 약 120명에 달하는 선수들이 대학에서 뛰고 있는데 극소수만이 프로팀에 입단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실정 어떻습니까? 일단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는 그 중고등학교 한 10개 팀에서요. 그 대학교 5개 팀으로 이제 압축이 되고요. 또 그 매년 한 40-50명의 졸업생들 중에 한 3-4명 정도만 그 한중일 프로리그로 진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신 그 상위 리그라든가 이제 프로로 가면 갈수록 그 엘리트화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의 폭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중고교 팀이 10개, 대학의 팀이 5개, 그리고 한 40-50명 졸업생 중에서 3-4명이 이제 2개의 프로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선수층이 얇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선수 출신이시고 지도자 출신이신데요. 그건 이제 좀 생활이 어려웠던 시대에 그 북미에서 들어온 이제 아이스하키가 너무 생소하고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던 시대의 이야기고요. 요즘은 타 종목과 똑같이 저렴한 금액에 보다 편하게 하키를 배울 수 있는 실정이어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특수하게 대학 진학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라든가 스포츠로 여겨지는 거는 현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정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독립리그라는 말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김홍일 대표께서 이 아이스하키 독립리그를 만드시고 했는데 이 야구에서 고양 원더스 같은 독립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독립구단이나 독립리그의 앞에 붙어 있는 독립자처럼요. 독립적으로 나라의 지원, 대한체육회의 지원, 아니면 각 협회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어떤 자금이라든가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독립구단이나 독립리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나라나 체육회 그리고 협회 지원 없이 자체가 이제 스스로 성장하고 하는 그 리그를 독립리그라고 부르는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스하키 독립리그가 생기게 된 겁니까? 일단 저희가 1년 6개월 전에 그 웨이브즈라는 독립구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고양 원더스와 자매 결연도 맺고 또 종목성이 다르지만 야구 아이스하키와 많은 이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앞에 어떤 독립구단 아니면은 비인기 종목의 이런 수식어들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의 웨이브즈라는 구단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단으로서 성공을 하고선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이스하키 대회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독립리그를 구축을 해서 선수들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기량 향상의 폭을 올려서 그 아시아리그라는 프로리그로 선수를 진출하고 또 나아가서는 북미나 유럽으로 선수를 또 진출하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독립리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이미 40살이 된 윤국일 선수 그리고 지도자 생활을 하던 황병욱 전 국가대표 선수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선수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선수층이 얇으니까 이런 이미 은퇴했던 선수들도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리그를 구축하고 3개의 팀 중에 가장 많은 선수들은 각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제 프로에서 지금 러브콜을 받지 못해서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그 선수들은 경험과 어떤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이미 국가대표나 프로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한 은퇴 선수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다가 이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실력 있는 선수들을 이제 리그로 초빙하거나 이제 스카우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독립구단이 3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은 저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 팀 이름은 이제 타이탄스라는 예, 주로 이제 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캐네디언이고요. 예. 그리고 한 30% 정도는 미국인입니다. 예, 캐나다와 미국 선수로 구성됐군요.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의 지금 국내에서의 직업은 뭐 대학 교수, 그다음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예. 또 영어 강사가 대부분의 이들의 직업이고요. 예. 대신 1년 전서부터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선수들이 다 대학 리그라든가 이제 북미 캐나다와 미국에서 그 프로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 10개 정도의 팀에 나눠서 그들만의 그 캐네디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저희가 조금 수준 높은 리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10개의 팀에서 1개 팀으로 압축을 해갔고요. 어떤 실력도 있고 또 매너도 있고 리그의 어떤 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초청된 팀입니다. 예. 하키는 게임이다. 이런 슬로건을 거시던데 누가 만든 겁니까? 일단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잘 만드셨어요. 제가 여기서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6개월간의 대장정이라는데 팀당 몇 경기 합니까? 팀당 16경기로 이제 시범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리그 전체에는 24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게 네티즌들이 청취자들이 보내준 질문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제가 한 2개만 추려봤습니다. 9401님. 독립리그들이 여러 종목에서 만들어지는 건 좋은 건가요? 나라에서 너무 지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적으로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프로야구,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독립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회의도 많이 거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리그는 아이디어나 기획력이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선수 육성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취미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상업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다뤄지는 리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가 이 청취자의 격려를 뽑았습니다. 2013님, 저는 대학교 때 아이스하키 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친구들이 룰을 잘 몰라서 외롭게 관람한 기억이 납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하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 야구처럼 독립구단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프로팀에 보낼 수도 있겠군요. 예,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독립구단, 그러니까 웨이브즈라든가 아니면 이 KIH의 독립리그 1차 목표는 상위 리그, 그러니까 프로리그로 선수를 육성해서 진출시키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하키 주변 확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너무 없는 이 링크장인데 고향, 안양, 목동, 고척동 등을 옮겨 다니면서 훈련하고 있다면서요. 해결 전망이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초등학교 유소년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호인, 그 성인 취미반 분들을 통해서 저변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있는 링크장 수요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그의 또 구단의 1차 목표는 선수 육성에서 상위 리그로 진출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에 저희 능력으로 그 링크를 많이 보유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종목에서 링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 또 소망이 이루어져야만 아이스하키가 재변이 더 확대되겠죠. 이 평창 겨울 올림픽에 우리 아이스하키 팀의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바로 앞서 있을 이제 4월 20일부터 그 고향 어울림누리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전에 TV로 시청하셨던 소치 올림픽에서 뛰었던 그 유명 유럽 선수들도 나오는 대회인데요. 그 대회 성적이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평창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정식 종목 이제 출전국으로 채택이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인기 종목이고 여러 수식어가 붙는 종목이지만 이번 세계 선수권 또 저희가 하키
아이스하키 보급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독립리그, 네,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좀 국민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한 링크를 찾아줘갖고요. 네, 종목에 많이 홍보라든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스하키로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프라이드 오브 식서 김홍일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YTN이 상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YTN 라디오 28부터 상암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상암 시대 개막을 준비하면서 출발사 아침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볼쇼의 아이스쇼 공연 티켓과 이 난쟁이 피터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2개 듣겠습니다. 예, 그 전에 8180님, YTN 정말 실시간 뉴스 빠른, 예, 실속 뉴스 완전 팬입니다. 개국 축하드립니다. 개국이 아니고 사실은 상암 이진입니다. 예, 광고 2개 듣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문화로 읽는 세상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 정말 잘 골랐습니다. 한국 문화적 위상 상승했다. 예. 이 문화적 위상 그 순수 예술은 아니지만 이 K-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대중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병헌 배우가 터미네이터 5, 예. 이 5라고 해야 됩니까? 이병헌 씨, 제가 레드 2에서 브루스 윌리스와 공연을 하는 걸 보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톱스타가 나가는 물론 오락상업 오락 영화입니다만은 레드 시리즈가 미국에서도 공진 히트를 불렀던 영화인데 그게 2의 당당 주연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별로 언론에서 스포츠 신문을 제가 정기 구독합니다만은 별로 언론에서 보지 못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터미네이터 5에 예, 그렇습니다. 예, 드디어 캐스팅됐죠. 네, 예. 지금 요번 터미네이터 시리즈 5편에 이병헌 씨가 출연을 하기로 했다고 이제 미국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배역인지는 지금 비밀이지만 핵심적인 배역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다시 옛날 1980년대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장래 지구를 구하게 되는 존 코너의 아버지가 미래에서 오고 어머니랑 만나고 사이보그가 그걸 방해하고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건데. 근데 그 스토리를 다시 리메이크 한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아니면? 이제 요즘에 리부트라고 해서 예. 시리즈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요번에 그 터미네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건 또 다시 시작해도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병헌 씨가 뭐 백인인 존 코너의 아버지로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함께 예. 사이보그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미래에서 온. 예, 아마도 터미네이터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사이보그로 나온다면 작품에서 죽어도 그 다음 시리즈에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로버트는 예. 또 만들면 되니까.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병헌 씨가 이 헐리우드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네. 사실 G.I. 조만 하더라도 뭐 주연이라고 했지만 조금 이제 부족한 주연처럼 보였고 네. 뭔가 영화에 네. 녹아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레드2 이 브루스 윌리스와 공연하고 뭐 거기는 브루스 윌리스뿐 아니고 수많은 인류 네. 배우들이 나오는데 당당히 이제 국제 스타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레드2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완전 영화에 녹아들어 있는 배우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제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3편에 나왔는데 G.I. 조 1, 2에 나오고 예. 그리고 G.I. 조 1에서 파리 에펠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 그 레드 2에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액션 영화에 많이 나오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에는 조금 그래도 그 캐스팅이 못된 측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예. 현대 SF 블록버스터의 상징과도 같은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국제적인 스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에서 완전히 국제적인 스타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다른 한국 배우들이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척자의 길을 이병헌 씨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예. 이 배우들이 이 헐리우드에서 역시 성공을 거두네요. 과거에 박정훈 씨도 헐리우드에 갔는데 예. 박정훈 씨는 좀 영어가 서툴겠죠. 예. 예, 그리고 이 로스터. 네. 예, 로스트로 성공한 여배우가 누구 있습니까? 영화. 로스트, 김윤진 씨. 김윤진 씨죠? 예, 김윤진 그렇습니다. 씨도 로스트 헐리우드 드라마. 예,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예, 배우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그리고 이 헐리우드에서 이제 본격 영화관 영화에 등장을 한 배우가 이병헌 씨인데 네. 이 참 큰 성공을 거두는데 또 뭐 뒤따라가는 배우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민식 씨가. 그 최민식 씨가 맞습니다. 예. 이게 릭 배송 영화에 나간다면서요? 예, 과거에 레오, 제오 원서를 굉장히 유명했던 예. 이 감독의 신작 루시에 이제 최민식 씨가 출연을 하는데 최민식 씨는 영어 잘 못하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보면 알겠죠. 예. 그런데 이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번에 어벤져스 2에서 국내 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스칼렛 요한슨. 우리나라 이번에 못 왔습니다. 임신해서. 예. 그런데 스칼렛 요한슨하고 루시아에서 이제 함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또 유명한 연기파 배우 중에 한 명인 모건 프리먼. 대단한 배우죠. 예. 모건 프리먼은 대통령 흑인으로서 대통령 그렇죠. 역부터 대통령 역할도 하고 최초로. 선한 역도 많이 하고 악한 역도 많이 하고. 예. 아카데미상도 받고 예. 이 배우들하고 최민식 씨가 어깨를 예. 나란히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영화가 배경이 대만이기 때문에 중화권 배우를 쓰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예. 굳이 한국인 배우를 쓴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이란 나라가 국제적으로 뜨긴 뜬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 떴고 연기력이 우선 있는 배우니까. 그렇죠. 최민식 씨 배우의 하면 연기력도 인정받고. 예, 옛날에 취하선 이런 데서 보면 네. 외국인들도 극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민식 씨가 연기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예, 올드보이. 그걸 통해서 이제 예, 국제적으로 올드보이가 크게 떴죠.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네, 영화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최민식 회고전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럴 정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으니까 당연히 현재 헐리우드에서 캐스팅을 하겠죠. 이 캐런티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많이 네, 받았죠. 그리고 이제 최민식 씨 이외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다른 배우들이 헐리우드 진출 준비하고 있는 배우들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도연, 하지원, 하정우 이런 분들은 예. 아주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오고 가거나 캐스팅 제의가 오거나 그런 지금 단계까지 가 있다. 그리고 B 씨하고 배두나 씨는 헐리우드 영화에 이미 촬영을 끝마친 상태고 특히 배두나 씨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를 만든 워셔스키 남매의 신작에 올해 하반기에 개봉할 영화에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B가 출연한 영화. 예. 그럼 별로 옛날에 인기를 못 끌었죠. B 씨가 출연한 영화가 이른바 미국에서 이제 B급 액션 영화였기 때문에 예. 엄청난 인기는 아니었고 그 액션 영화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별로 관객을 끌어모으지 못한 것 같았는데 네. 그래도 이번에 나가는 배우 중에는 이 전도연, 하지원, 하정우 전부 다 연기파 배우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배우들이 예, 자기 몸에 맞는 옷 같은 예. 그런 배역을 맡아서 예.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한국 배우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헐리우드에서 한국 배우들 주목하는 이유는 영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요즘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병헌 배우처럼 이병헌 씨처럼 예. 그리고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 몸 관리가 굉장히 성실한 겁니다. 예. 액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나라 배우들이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어떤 성실함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력 같은 것들 예. 이런 배우로서의 자질이 고려가 되겠지만 예. 그런데 이런 배우로서의 자질을 갖춘 배우가 뭐 일본이나 중국엔 없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배우가 많을 텐데 굳이 헐리우드가 이렇게 한국인 배우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 배우도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이다. 예. 이병헌 씨하고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같이 일본에 갔을 때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병헌이 비틀스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제작진들이. 예.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이것이 아시아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한류가 예, 결국은 한류 원인이었군요. 때문에 예, 한국 한류가 배우들이 원인이었군요. 헐리우드로 진출하게 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배우들이 또 인기를 얻고 다시 또 다른 한류를 네. 불러오고. 예, 저도 어릴 때 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콰이강의 다리, 예, 아라베 로렌스를 그리고 닥터 시바고를 찍은 데이비드 린 감독이었고 네. 제 꿈이 영화 감독이었는데 어쩌다가 예,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정말 그렇게 짝이 없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벤져스 2 영화 우리 수도 서울의 대로를 하루도 아니고 이 보름씩이나 막아대면서 이런 돈까지 32억 원을 주어가면서 찍어댔어요. 국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말을 내가 해서 제 자신이 인터넷상에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 어벤져스 2 외에 다른 영화 촬영팀들도 한국을 찾는다면서요? 예, 어벤져스 2가 찍기 이전에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게 한국에서 촬영을 해서 그것이 태국에서 개봉한 이후에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이 35%가 늘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지금 한국을 차기 촬영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 막아대면서 국가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데다가 돈까지 30%를 지원을 해주니까 예. 당연히 오는 것을 검토를 하겠죠. 예, 네티즌 아니 이 청취자들이 좋은 질문을 하나 했네요. 전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배우 중에 예전 배우라고 했는데요. 예전 배우 중에 헐리우드에 진출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요즘 배우들은 시대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예전 배우들도 정말 연기파 배우들 많았습니다. 예, 정말 세상을 일찍 버리신 김승호 씨, 뭐 이런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허장강 씨, 이제 제 어릴 때 생각하면 대단한 배우들이었죠. 예, 그리고 안성기 씨 같으면 저는 아마 미국에 갔으면 큰 성공을 거뒀을 배우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예배우들도 많이 있죠. 이 김지미 씨를 비롯해서 역대 인기 배우들은 대부분 연기들을 다 잘하는 배우들이었습니다. 하재근 선생님에게도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이 글을 올리네요. 제가 지금 맹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덕화 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덕화 씨가 미국에 진작에 진출했으면 마피아 보스 역할 같은 거 부탁해요. 충분히 아마 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죠. 이덕화 씨 연기, 이 보스 연기로서는 참 어울리는 네,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예능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라면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첼러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이 예. 촬영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메리카 넥스트 톱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한 시즌당 한 4,500만 명씩 시청을 하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방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매 시즌마다 마지막에 세계 주목받는 도시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동안은 파리, 로마, 뉴욕, 뭐 상하이 이런 데서 촬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5회 분량을 촬영을 했는데 예. 그 진행자한테 우리나라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자기 주위에 케이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서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 호기심이 생겨서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전 세계 소년 소녀들이 보는데 이 시청자들을 매혹할 도시를 찾아야 했다. 근데 바로 그 대답이 서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홍대 앞에 살고 있는데 저녁 때 개를 몰고 운동을 나가 보면 한국인보다 어떨 때는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는 홍대 앞 거리가 정말 세계의 명소가 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대사가 나온다면서요.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제 조금 있으면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 여주인공이 극 중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라는 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이렇게 한국 마케팅을 생각해서 집어넣은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김치 매출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리고 여주인공도 실제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제작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넣었다고 하고 여주인공은 이번에 자기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서울도 좋아하고 아리랑도 좋아하고 케이팝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옆에 있던 남자 주인공이 나는 한국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게 이제 마케팅을 생각하는 그런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식의 계산된 발언조차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안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한국을 그렇게 의식을 할 만큼 헐리우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점점 중요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청취자들 글이 요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9710님.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문화적 위상이 진정한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은 동감입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비굴하게 외국인들에게 뭐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돈까지 주는 것 저는 그건 반대를 하거든요. 4512님.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재능 있는 이 감독들, 작가들이 좋은 영화 만들겠죠. 예, 외신 또 한국 소식 많이 다루고 있죠? 요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쁩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우리나라 소식이 거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전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한국 드라마에 협찬하라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있었던 케이팝 공연 현장의 그 현아 씨 모습을 크게 사진으로 싣기도 하고 또 별의 소음 그대 그 전지현 씨, 김수현 씨 사진도 뉴욕타임스에 얼마 전에 실렸었죠. 그러니까 외신들도 한국을 옛날보다 확실히 강하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정말 특이할 만한 현상은 팝 스타들이 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뭐, 레이디 가가가, 뭐 또 관련된 그런 뉴스 있대요. 네. 레이디 가가가 21세기의 마돈나라고 불릴 정도로 예.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K-팝 공연장에 레이디 가가 나타나서 1시간 이상을 관람을 했습니다. 아, 그 뉴스였군요. 예, 그게 이제 크게 뉴스가 되고 또 SNS를 통해서 레이디 가가가 그 우리나라 K-팝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레이디 가가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걸그룹 크레용팝이 레이디 가가 이번 투어의 오프닝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라고 미국에서 지금 요즘에 가장 핫한 가수인데 이번 그래미상에서 가장 많이 카메라에 잡혔던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근데 퍼렐 윌리엄스가 먼저 우리나라 지드래곤 씨한테 팔로잉을 하면서 한국 예술은 대단하고 앞서 나간다. 이제는 협력 작업을 할 때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가수한테 같이 작업하자고 그런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그리고 저스틴 비버라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예, 아이돌 가수죠. 예, 그 가수가 SNS에 사랑해요 한국이라고 쓰면서 자기 몸에다가 하회탈과 한글 이름을 이렇게 문신하고 저스틴 비버가 제스틴이라고 딱 한글로 비버 이렇게 써서 한글로 비버라고 쓴 겁니까? 그게 좀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팝 가수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레이디 가가 측에서 우리나라 크레용팝한테 처음에 투어 전체를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크레용팝이 한국 국내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고 일부만 함께 하기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얘기들입니다. 1397님, 저는 전 변호사님 코너 중에 하재근님 코너가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적 위상, 비록 대중예술이지만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이런 일들 한 차원 더 해야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 세계인들이 특히 그동안 한국을 무시해왔던 서구인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우리가 창조적인 콘텐츠를 계속 보여줘야 그들이 이제 실망하지 않고 지금의 이 기류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기능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또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요즘 북한 무인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군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신남부센터 패트릭 크로닌 연구원이 일반인에겐 경악할 만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만약 대북 억제에 실패한다면 북한 김정은은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한국의 소규모 핵 공격을 해도 미국이 결코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보장한 해구산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죠. 크로닌 연구원은 북한은 앞으로 3년 내에 전술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형 경량화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북한 11군단의 특수전 병력 20만 명이 한국으로 공중 침투해서 배후를 공격하거나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이 AN2기를 이용해서 침투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측을 미국 연구원을 통해 듣고 있으면 어째 소름이 돋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 보낸 분이 많았습니다. 2079님 축하합니다. 출발사진 애청자입니다. 8953님 YTN 상암시대 축하드립니다. 4256님 상암의 기와 함성에 어우러져 온 누리와 세계에 뻗어나가는 YTN을 기원합니다. 7000번님 YTN 상암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이 출퇴근이 시에 YTN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생활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밑에도 문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1619님, YTN의 상암이점 방송을 축하드리며 시사와 이슈를 날카로운 각도로 진행하시는 진 변호사님의 구수한 사투리, 신의 조화가, D의 조화가 부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7,000번님께 아시쇼 티켓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참여한 분들에게 난쟁이 파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